안녕하세요, 홍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클리어패스 안에서 우리가 원엑스나 웹 인증을 다룰 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용자 아이디별로 예를 들면 디바이스 수를 제한하고 싶다. 예를 들면 요즘엔 워낙 많은 사용자들이 여러 개의 무선 디바이스들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별로 뭐 디바이스 수를 최대 2개까지만, 뭐 3개까지만 허용하게 제한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디바이스 카운트 리밋에 대한 이런 제어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핸즈온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좀 전제로 둘 만한 내용이 일단 첫 번째는 클리어패스의 802.1x 뭐 유무선 서비스 설정, 뭐 웹인지 서비스 설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처리를 위한 컨트롤러의 인증 부분 설정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패스와 컨트롤러, IAP, 스위치 등을 이용해서 이미 인증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엑스 서비스나 웹인증 서비스 이런 것들 하기 위한 나스 장비에서의 모든 인증 설정들 다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서 따라서 클리어패스의 인증 정책 구현을 위한 팔러시가 당연히 이미 그 서비스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클리어패스와 나스 장비 모두 다 인증 설정이 되어 있고 따라서 클리어패스의 서비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서비스 안에는 이미 적당한 팔러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여기까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이 처리 로직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리 로직을 좀 보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사용자가 뭐 원엑스나 웹 인증을 시도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디바이스 레벨이 되고요. 여기서 인증을 시도하면 클리어패스 인증 서버 입장에서 이 디바이스 수를 사용자가 초과했느냐, 만약에 우리가 설정상 2개까지만 쓰게끔 해 놨는데 2개 이상의 세 번째 디바이스로 접속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했다, 예스다라고 하면 인증 실패 처리를 하게 되죠. 근데 디바이스 수가 초과하지 않았다. 우리가 설정한 3개보다 그 미만으로 두 번째 디바이스만 들어왔다. 그래서 초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인증 성공 처리를 하면서 클리어패스 안에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DB 안에 사용자 디바이스의 모든 맥 리스트들이 다 있거든요. 그 디바이스 정보에 사용자가 인증할 때 올려보낸 그 ID 값을 업데이트 시키는 것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따라서 인증이 성공할 때는 인증 성공시키면서 엔드포인트 DB 내에 디바이스별 각 디바이스에 거기에 매칭되는 ID 값을 넣어놓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수를 초과했을 때는 뭐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디바이스 수 초과됐을 때는 인증 그냥 다 리젝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케이스 1번이에요. 근데 간혹 더러 디바이스 수를 초과했을 때 사용자가 바로 그냥 인증 실패가 돼버리면 사용자가 어떤 이유에서 인증이 왜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자들은 그냥 바로 인증 리젝 시키지 말고 마치 우리가 캡티브 포탈 웹 인증할 때 리다이렉트 시키는 것처럼 격리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시켜서 당신이 지금 현재 디바이스 허용된 디바이스 수를 초과해서 격리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안내 페이지로 격리를 시켜달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케이스 2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씩 살펴볼게요. 클리어패스 입장에서 이제 설정에 해당되고요. 첫 번째 이제 엔드포인트 업데이트를 시키는 용도. 앞서서 봤었죠. 인증이 성공할 때 엔드포인트 DB의 사용자 맥 디바이스 맥 그 리스트에 사용자가 올려보낸 그 아이디 값을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용도의 프로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허용되는 디바이스 수 초과, 이것이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폴리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원엑스나 웹인증 설정할 때 가지고 계시는 팔러시, 그 팔러시 안에서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리젝 시키든 아니면 허용시키든 할 텐데, 앞서서 봤었죠? 케이스 2에 해당되는 것. 바로 리젝하지 말고 디바이스 수를 초과한 그런 아이디 사용자인 경우에 연결은 시켜주되 특정 격리 페이지로, 즉 웹 캡티브 포털 페이지로 격리시키게끔 처리하라 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파일 생성이에요. 무엇을 위한 프로파일? 사용자가 인증 성공했을 때, 즉 허용된 디바이스 수를 초과하지 않았을 때 이 사용자 디바이스에 사용자의 아이디 정보를 매칭시키기 위한 프로파일.
뒤에 가서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프로파일을 이제 새로 하나 만드실 때 프로파일을 만드실 때 그 타입 자체를 템플릿을 클리어 패스 엔터티 업데이트 인포스먼트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타입은 포스트 어센티케이션으로 타입의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인증 성공한 후에 인증 후에 어떠한 추가 액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으로 선택해서 새로운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엔드포인트 DB에 사용자가 올려보낸 사용자의 아이디, 그 사용자가 인증할 때 올려보낸 이 아이디 값을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에 업데이트 시켜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퍼센트하고 대괄호하고 뭐 어센티케이션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이런 이런 변수가 있는데요. 이 변수들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쳐서 여기 밸류 값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변수 값은 어떤 변수를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모니터링의 액세스 트래커 그 인증 로그에서 보시면요. 그 인풋 부분에 이제 사용자가 올려보내는 이 컴퓨티드 어트리뷰트 값에 사용자가 자기 아이디 인증할 때 올려보내는 아이디 값을 대표하는 하나의 변수예요. 클리어 패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명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올려보내는 이 employee라고 하는 아이디 값을 엔드포인트 안에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에 갖다 넣기 위해서 이러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미 원엑스나 웹인증 설정 서비스를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시고요. 이미 우린 그것을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엔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신 펄러시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다가 허용된 디바이스 수를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식별해내기 위한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한 수정을 할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미 그 인포스먼트 펄러시로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펄러시를 여러분들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802.1x 용도로 사용할 그 서비스 안에 이러한 이름의 펄러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제 이러한 펄러시가 이제 만들어져 있을 텐데 그 펄러시 안에서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이 뭐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아니면 월화수목금에는 무조건 얼라우 시켜라. 아니면 저처럼 인증을 성공한 사용자들은 모든 사용자가 다 유저 어센티케이티드라고 하는 이런 롤 태그를 달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정상적으로 맞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식별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 인증 부분이 성공한 경우라면 얼라우 시켜라라고 하는 저는 이러한 롤을 펄러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뭐 여러분들이 연동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AD나 여러 개 연동한 쪽에서 사용자의 뭐 부서 정보가 맞거나 사용자의 계정이 뭐 직원이거나 아니면 뭐 방문객이거나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상이한 여러 가지 정책의 얼라우 정책을 가지고 계시겠죠. 저희는 지금 무엇을 수정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만든 펄러시 안에서 실제 인증 얼라우 시키기 위한 조건식을 수정할 겁니다. 아셨죠? 이 안에 무슨 뭐 디나이 시키거나 리젝 시키거나 그런 용도의 룰에다가 에디트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인증 성공할 조건에다가 에디트를 할 겁니다. 따라서 제 경우에는 이 펄러시에 얼라우 시키기 위한 조건 룰은 바로 이 룰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룰을 클릭하고 에딧 룰을 누를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에딧 룰에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allow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인증이 성공했기 때문에 allow 시켜라라고 즉 인증 성공이라고 성공을 시켜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인증 성공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엔드포인트에다가 사용자의 아이디 값을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에 업데이트 시키게끔 하는 프로파일을 아까 만들었죠. 그걸 여기에 추가적으로 넣어주기 위한 거예요.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 에딧 룰로 들어와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안에 넣어둔 이 allow access 프로파일은 하나 있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어떠한 나스 장비의 롤을 서버를 데리베이션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롤 할당이나 VLAN 할당 여러 가지 그 레디우스 프로파일이 있겠죠. 그 밑에 우리가 방금 만든 어떤 엔드포인트의 사용자의 아이디 값을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만들었었던 프로파일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세이브 하시면 여기 이제 두 개의 액션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즉 인증을 성공하게 되면 인증 성공이라고 하는 값을 나스 장비한테도 주지만 동시에 자기 클리어 패스 안에 있는 엔드포인트 DB에 사용자의 ID 값을 업데이트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러시 안에서 계속 우리는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allow 역할을 하게 되는, 즉 인증 성공에 해당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룰에다가 우리는 이 프로파일을 넣은 요 수정 작업을 했잖아요. 지금은 또 한 가지 무엇을 할 것이냐, 디바이스 카운트, 즉 디바이스 리미트 숫자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하는 그 룰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add 룰 해서 이런 룰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authorization endpoint repository 컨디션에 unique device count가 greater than 1보다 큰 경우, 그죠? 1보다 큰 경우, 즉 2라고 하는 숫자 두 번째 디바이스가 들어오게 된 경우라면 리젝 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add 룰 하셔가지고 요 조건을 만들어 넣으면요, 여러분들이 요것이 이 밑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 밑에. 왜냐면 추가적으로 add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주의하실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의 아이디당 몇 개의 디바이스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숫자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이 룰을 새로 add를 해서 만들 때 저는 테스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루만 썼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개 디바이스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디바이스가 동일 아이디로 인증 시도하게 되면 바로 리젝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 룰을 추가하게 되면 이 지금 현재 원래 있었던 룰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건에 걸릴 리가 없어요. 왜? 모든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은 사용자들은 다 올라올이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add 룰 해서 새로 만든 이 룰을 반드시 무브업해서 위로 올려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폴러시를 만들어냈으면 앞서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신 요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인가 과정에서 오소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엔드포인트 리파지토리, 즉 엔드포인트 리파지토리를 확인해라, 이것을 참고해서 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만들어 두셨던 원엑스가 되든 웹인증이 되든 그쪽의 서비스에 오소라이제이션을 활성화 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오소라이제이션 활성화된 탭에 여기 보시면 그 엔드포인트 리포지토리를 새로 추가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 아까 만들어 놓은 폴러시에서 엔드포인트 리포지토리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다가 인가 과정에서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까지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이미 설정해 두셨던 원엑스나 뭐 웹인증 서비스 안에 지금 우리가 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수정, 추가 뭐 이런 것들 과정을 거치면 실제 단말 이제 인증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최초의 인증이 들어올 때, 즉 employee라고 하는 아이디로 최초 접속했을 때 사용자는 accept에서 allow access 프로파일을 받으면서 우리가 아까 추가했던 거 뭐 있죠? 또 엔드포인트에 업데이트하는 프로파일 더 있었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엔드포인트 DB에 그 디바이스의 employee라고 하는 아이디가 들어가서 업데이트 돼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디바이스를 가지고 또 인증 시도를 하게 되면요, 지금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리젝된 이력들 있죠. 추가적인 단말들이 이제 인증 시도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리젝되면서, 즉 이 deny access 프로파일 받으면서 리젝되는 이 이력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내역에서 여러분들 그 바로 앞에서 봤었죠. 인증 성공했을 때 그 액세스 트래커의 로그를 클릭해서 그 인풋 탭을 좀 보시면 어소라이제이션 어트리뷰트에, 즉 엔드포인트에서 확인해 보니 유닉 디바이스 카운트, 현재 이 인플로이 아이디를 써서 접속한 디바이스가 하나야. 즉 1보다 더 큰 숫자가 아니죠. 따라서 이 최초 접속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인증에 성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 먼저 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인증이 성공한 사용자를 좀 보면요. 이 인증 성공한 사용자가 뭐 유닉 디바이스 카운트가 엔드포인트 확인해 보니 1이라고, 즉 자기가 제일 처음인 상황입니다. 이, 이 상황에서 접근을 해 보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엔드포인트 직접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엔드포인트 DB에 Configuration Identity Endpoint DB에 들어가 보시면 방금 전에 접속했었던 디바이스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경우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가지고 접속을 했고요. 접속한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어트리뷰트 탭에 원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값으로 변수명에 인플로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인증할 때 올려보낸 ID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그 엔드포인트 리스트를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이러한 유닉 디바이스 카운트를 계산해 내는 겁니다. 따라서 반대로 우리가 그 위에 외에 두 번째 이렇게 뭐 다른 디바이스로 접속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맥북으로 추가적으로 접속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계속 허용된 디바이스 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리젝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력, 액세스 트래커의 이력을 클릭해 보면 이번엔 좀 다르죠. 유닉 디바이스 카운트가 2가 돼 버렸어요. 따라서 우리가 앞서서 만들었었던 그 정책, 허용 디바이스 수 초과 정책에서는 아까 이 카운트가 1보다 크면 리젝 시켜라라고 만들었었죠. 따라서 우리는 카운트가 이미 두 번째 카운트 디바이스가 됐기 때문에 리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런 팔러시 정책에 의해서 이 사용자는 디나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면 사용자가 디바이스 수를 초과해서 접속 시도할 때 바로 리젝 시켜버리는 것까지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직 부분에서 케이스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 바로 지금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이제 접속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뭐 첫 번째 접속했었던 본인이 갖고 있었던 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잘 되는데 다른 디바이스에서는 갑자기 안 된다, 접속 자체가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왜 안 되는지 사용자들은 모르니까 사용자들한테 당신이 이렇게 해서 지금 차단되고 있다, 격리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캡티브 포탈로 좀 유도를 해달라 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 가급적 뭐 이런 클리어 패스 설정이나 컨트롤러 설정은 좀 최대한 배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기서는 게스트 특정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이제 담아 둘게요. 저는 이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손쉬운 이제 쉽게 페이지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 제일브레이크 디바이스에 그 경고 이미지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듀플리케이트 시켜서 바로 하나를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서 이 안쪽에서 뭐 타이틀 값이나 안에 문구 값들을 조금씩 조율해서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죠? 디바이스 수를 초과하면 바로 디나이 시켜버렸다고요. 지금은 그 디나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 어, 컨트롤러가 무언가 사용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즉 캡티브 포털 페이지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특정한 롤을 컨트롤러에 내려보내게끔 하는 이러한 프로파일을 추가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컨트롤러에도 캡티브 포탈로 리다이렉션 시키기 위한 그 롤, 이 바이올레이션 이름과 동일한 롤을 컨트롤러에도 똑같이 생성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만들었었던 컨트롤러의 팔러시 서비스 부분의 팔러시를 좀 수정을 할 거예요. 디바이스 카운트가 1보다 큰, 즉 2대 이상부터 접속할 때는 아까 앞에서는 리젝 시켜버렸습니다. 바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즉 나스 장비의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하는 롤 이름을 내려보내주면서 허용시키게끔 하기 위한 그 프로파일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 이 룰에 여러분들이 에딧 룰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액션으로 들어가 있었던 deny access 프로파일을 삭제하시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만드셨던 것을 새로 add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러에서도 간단히만 보면
새로운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하는 롤을 새로 신규로 만들었어요. 신규로 만들어서 이 밑에 캡티브 포탈이라고 하는 설정 부분에 이 클리어 패스 캡티브 포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증 서버는 이미 여러분들이 나스에서 설정해 놓으셨을 그 인증 서버를 지정했고요. 호스트는 그 클리어 패스의 IP 그리고 클리어 패스의 그 페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IP로 이러한 페이지로 여기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캡티브 포털 리다이렉션 처리하기 위해서 팔러시가 있어야겠죠. 이 바이올레이션 팔러시 안에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제 이 캡티브 포털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내시면 이 IP에 대해서는 HTTP와 HTTPS를 허용해 주기 위한 이러한 팔러시가 자동적으로 생기고요. 여기에다가 이미 컨트롤러가 프리디파인드 된 팔러시를 이미 가지고 있는 로건 컨트롤과 캡티브 포털을 여기 하나씩 차례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팔러시를 가지고 있는 바이올레이션 롤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맥북으로 2번 실패했죠. 그 다음에 방금과 같이 저희는 설정을 다시 바꾼 다음에 제가 맥북에서 다시 접속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선에 접속됐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켜서 어떤 다른 사이트로 접속하려고 하니 다음과 같이 앞에서 제가 만들어둔 웹페이지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격리가 됐어요. 따라서 클리어패스의 그 억세스 트래커 로그에서는 이렇게 다 억셉된 허용 로그가 남을 겁니다. 대신 이 오른쪽에선 그냥 allow all이나 deni가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만들었던 어떤 롤이었죠? 컨트롤러의 violation이라고 하는 롤 이름을 내려보내주게끔 하는 그러한 프로파일로 적용이 돼서 억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용자를 격리시킬 때 디바이스 수가 초과돼서 격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를 알려주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캡티브 포털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시키게끔 하는 이런 처리 로직까지 알아두시면 현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클리어패스 현장에서 이제 디바이스 수 카운트 제어를 최근에 이제 점점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한 명의 사용자가 이제 여러 개의 멀티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게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 수를 제어하실 땐 지금 방금 저와 함께 다뤄보셨던 이런 내용들을 현장에다가 조금씩 하나씩 적용을 해보시면서 컨트롤 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